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강제추행으로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걸 갖다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부르죠. 요즘 이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버스라든지 지하철, 공중 밀집 장소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갖다 추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추행을 해서 이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내가 강제추행으로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처음에 이제 고소를 당할 거라는 거 알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있어요. 갑자기 뭐 술에 만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안 걸렸겠지? 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고소를 당했다기보다는 신고겠죠. 그 부분은 이제. 그리고 성명불상자로 해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소장 제출하시는 분들인데 뭐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고소랑 신고 당했을 때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이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겠죠. 전화가 옵니다. 수사관 누구누구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고소를 당하셨는데 아니면 신고가 됐는데 이걸로 뭐 경찰서에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당하지 마시고요. 원래 고소 당할 거 아시는 분들은 괜찮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사관한테 이제 뭐 그 언제적 일인지 대충 물어볼 수 있어요. 대충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뭐 언제 뭐 어디 버스 안에서 아니면 뭐 언제는 뭐 피해자 누구 아세요?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죠. 뭐 어디 가신 적 있죠? 뭐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대충 얘기 다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일단 자기 포지션을 정해야 돼요. 사무실에 오셔서까지 포지션을 안 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포지션을 정하라고 그래요. 일단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 좋아요. 그냥 무턱대고 상담 받아봤자 내가 생각하는 거랑 고소장이 나오고 있는 거랑 달라요. 내가 그 행위 자체를 한 게 있는지 없는지가 일단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죠. 그 인정을 하면 왜 인정을 하는지, 부인하면 왜 부인하는지 그 일단 포지션을 정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한다면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인을 한다면 이게 완전히 부인해야 될 증거가 있을까? 없을까? 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그냥 들어요. 쭉 들어보다가 이제 물어볼 거 물어보고 난 다음에 쭉 정리를 하고 대충 제가 각을 잡아요. 각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사무실에 사건이 수임이 됐다. 이거 인정할 건지 말 건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당신 인정될 것 같다. 부인하면 왜 부인하는지 그런 증거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율을 하고 이제 같이 찾아보고 그다음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저랑 이제 조사 연습을 해요. 수사기관에서 이제 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제 연습하는데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조금 물어보고 그다음에 강조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부각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도 이제 나랑 같이 정리를 하다 보면 좀 이해가 되고 이제 좀 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시면 그냥 수사관 얘기하는 대로 하다가 자기가 꼬여가지고 제대로 얘기도 못해요. 뭐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가. 왜냐하면 수사에 있어서는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기 전부터 먼저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저희 사무실 같은 그 정리를 갖다 이제 제가 같이 도와드리는 거고 저희 사무실 안 오시더라도 이제 자기가 본인이 들어가신다고 하면 이제 그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절대 피해자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한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한테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괜히 녹음당해요. 뭘 미안해? 지가 진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녹음당하는 놈들 있어요. 미안하다 그러면 인정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게 불리한 자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실제 저희들이 했던 사건에서 내가 생각해도 난 쓰레기다 이런 말을 카톡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모면하려고 그랬겠죠. 그분이 고소를 했을 때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3자로 통하든지 무턱대고 막 전화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일단 뭐 문자라도 보내보든지 뭐 그렇게 해서 접근해야지. 뭐 무턱대고 전화해가지고 뭐 내가 왜 뭐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대놓고 내가 잘못했다 고소 취하 좀 해달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할지는 전문가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받으러 가면 지금 인정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피해자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사관의 조사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너무 이제 과장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고소하시는 분들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게 과장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빡빡 우길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진짜 합의를 해서 선처를 받으실 거면 돌려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쪽이랑 이제 그 할 때는 이제 객관적인 사람들, 이제 변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통해서 피해자한테 어떻게 자신이 이제 잘못했던 거 이제 뭐 편지를 자필로 적으신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전달을 하고 무턱대고 뭐 합의 시도하는 것보다는 일단 사과가 먼저잖아요.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피해가 어떻게 회복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 상담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치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금전적으로는 뭐 이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피해자분이 어떤 걸 원하는지 지금 심정이 어떤지는 이제 좀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어떻게 빨리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생각 막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천천히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뭐 초범에 강제추행 같으면 이게 뭐 그렇게 행위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러면 검찰로 갔을 때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합의를 보면 기소유예를 받으면 뭐가 좋냐면 성범죄자로서 이제 그 전과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인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봐도 근데 강제추행이 아니고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이불로 그런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피해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메모를 해서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해자 주장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관해서 조금 캐치를 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증거들이 있다면 그 증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 단계에서 이제 불송치되면 제일 좋은 거고요.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는 이제 그다음 불기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판을 갔을 때는 무죄를 주장해야겠죠. 근데 재판을 가면 이제 실제 이제 기록을 보게 되잖아요. 저희들이 증거 기록을 보게 되는데 그 실제 의뢰인이 얘기했던 거하고 실제 사건 내용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저희들 증거 보면 혹시나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포지션을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때 포지션은 기록 보고 이제 변경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강제추행으로 이제 고소당했다고 했을 때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요. 뭐 어떻게 할지 뭐 나의 포지션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포지션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하나하나 단계를 갖다 밟아가시면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